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제3지대 연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군소정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군소정당에서 제3지대 연대론에 대통합을 하고 싶다, 이러한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3지대 연대를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김동연, 네, 우리가 제3지대에서 국민경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군소정당들이 있어요. 네, 군소정당들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군소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함께 자유당, 사이버 민주당, 뭐 자유비전연대, 국민공동소유 기업경제당, 뭐 이렇게 정당들이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가레도 인연합, 네, 뭐 가나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거즈당, 국가혁명당, 국민대통합당, 그리고 국민의당, 네, 국민혁명당, 국민참여신당, 기독당, 기본소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국민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독도한국당, 미래당, 민생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시대전환, 신자유민주연합, 신한반도당, 여성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의 새벽당, 정의당, 중소자영업당, 직능자영업당, 진보당, 친박신당, 통일한국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한반도 미래연합, 혁명21, 홍익당.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정당에서 이 대통합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뭐 15살에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살에 저는 경찰들과 폭력배들이 하나로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했어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저는 살아왔고, 교육 공무원을 했고, 교육 공무원을 하면서 저는 이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저의 오랜 신념 때문에 공무원 그만뒀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력화하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순박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순박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국민행복정당을 창당에 나서면서 그냥 의지 하나로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3살부터 뭐 대학교 그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대학교 뭐 부설 기관 등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제 꿈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 내가 진짜 제주도 뭐 부산 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4살에 이제 신지식인이 됐고, 26살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부터
우수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저는 정당 창당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저의 20대, 30대의 순진한 생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소정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소정당에서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소정당에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길거리 나가서 막 외쳐보고, 길거리 나가서 국민 여러분, 서민경제를 거대 양당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나서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제 목만 아픈 거예요. 그냥 제 목만 아픈 겁니다. 그래서 KBS, MBC, SBS, CBS, EBS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거대 양당의 기라성 같은 그 권력을 뚫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 속에서 이제 활동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 봐도 다 그냥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통받으면서 희망이 없을 때 저 거대 양당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넓혀갈까? 이런 생각들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과 또다시 창당에 나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당에 나서가지고 진짜 고위공직자들하고 창당에 나서서 이제 뭐가 될까 했는데 안 됩니다. 거대 양당에 그냥 지지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허경영 후보가 국민 경선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국민 경선. 우리 국민 경선하자. 그래서 안철수, 김동연 국민 경선하자. 또 우리가 진짜 이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여서 국민 경선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진짜 군소정당들 제가 아까 쭉 불러드렸죠. 우리나라의 군소정당들이 뭐 50 몇 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파리만 날립니다. 파리만 날리고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주 열정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군소정당에서 제가 정책연구소장 하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참 제가 봤을 때 군소정당에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물안에 순수한 개구리들이에요. 순수한 개구리들. 그러니까 우물안 순수한 개구리들이 분명히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군소정당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분들의 정책도 가져와 보고 또 허경영 후보의 33가지 정책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뭐 저는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국가혁명당에 대해서 저는 쓴소리를 엄청 했어요. 비판도 엄청 하고 욕도 엄청 먹고 진짜 그러면서 제가 바랐던 것은 뭐냐면 허경영 후보가 현실 정치를 하면서 반드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해 주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행복한 세상을 열고 싶다. 그걸 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유튜브 보면 제 역사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허경영 후보 서울시장 때 지지선언 했던 거, 또 비판했던 것들, 또 대통령 선거 때 저도 또 지지선언 했던 거 다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보라라는 거예요. 정책을 보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새 정치를 위하여 진짜 국민 주권 세상을 위하여 연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뭉쳐보자라는 것입니다.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반드시 저 거대 탐욕 양당을 심판해보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장 후보, 허경영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때 반드시 내가 3위, 이 3위를 반드시 이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현실적이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3자 토론을 제가 끊임없이 외쳤죠. 3자 토론으로 가야 된다. 3자 토론을 만들어내자 하면서 민생당과 연합을 하더라도 우리는 3자 토론으로 가가지고 판세를 흔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민생당 후보에게 제가 영상도 띄우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제 3위를 했는데 그때 군소 정당들이 깜짝 놀랐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특히 그 진보 정당들은 굉장한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 허경영 후보 저 허무맹랑한 사람, 허경영 후보 저 뭔가 그 상식에 어긋난 사람, 그런 사람이 3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린 뭐야?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소정당들도 나름대로의 신선한 정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모으고 또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하고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3지대 국민 경선론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나 김동연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나 김동연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든 민주당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또 거대 양당에 줄을 서고 그렇게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제3지대에서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제3지대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반드시 거대 양당에 경고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자신들의 시장이 성추행 사건을 만들어내놓고 국민 세금으로 선거 치르고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거 비용도 나 이번 선거 때 30억 썼어요. 나 이번 선거 때 20억 썼어요. 그것도 국민 세금 또 받아가고 양심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세비 올리고 양심 있습니까? 이런 비양심적인 세력들 자기들의 특권만을 요구하면서 저 거대 양당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하나야 하나. 오직 자신들의 특권만을 누리기 위한 한 패거리입니다. 저런 한 패거리를 우리는 강력하게 심판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소정당 제가 안 해봤으면은 제가 그냥 군소정당이 참 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제가 군소정당을 3번 진행을 해보면서 와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3지대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 제3지대 기적은 국민 주권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공천 혁명이다. 국민들이 공천하는 거예요. 제3지대에서 국민 경선에서 국민들이 공천하는 겁니다. 이게 허경영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3지대 국민 경선론입니다. 여기에 저는 군소 정당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더 발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지금은 그냥 내가 그냥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 정신은 좋아요. 네, 김동연 후보도 끝까지 가서 뭐 제3지대에서 그 정신은 좋습니다. 정신은 좋은데 어차피 다 유권자야. 이게 다 유권자예요. 저 군소정당 하나 만드는데 5,000명씩 필요한데요. 이게 다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저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우물 안에 들어가서 답이 없어요. 네, 우물 안에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진짜 저 바다, 저 유권자의 바다로 가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유권자의 바다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자기들의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이 자영업자들 600만 자영업자들 뭐 그 가족까지 하면 18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실업자 500만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기득권자 그리고 내가 아직은 배부른 자들은 그냥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예요. 다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한테 무슨 정치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다 갖추고 있어. 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겠죠.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지대 연대론을 들고 허경영 후보,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군소 정당들이 똘똘 뭉쳐서 제3지대 심판론을 반드시 이뤄내고 20대 대통령은 제3지대에서 나왔다. 저 거대 양당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